그림과 같이 수평면에 2kg인 물체가 있고 3kg인 물체가 있대요. 수평면의 방향으로 힘을 20N으로 밀었대. 근데 20N의 힘으로 A를 밀었잖아. 그치? A를 밀었어요. 그러면 A 쪽에 작용점을 찍어야 돼. 그치? A의 작용점을 찍고 20N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운동하는 동안 A와 B에 작용하는 마찰력의 크기는 각각 2N, 3N이다 라고 했는데 그래서 운동 방향, 지금 운동 방향 먼저 표시할게. 운동 방향은 오른쪽이잖아. 근데 마찰력의 크기는 뭐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하면 돼요. 그래서 마찰력은 A가 2N이고 요거 마찰력이고, 그리고 B도 B 마찰력 표시할 때 중요한 건 작용점을 B에다가 꼭 찍어줘야 돼요. 작용점 찍는 게 중요합니다. 작용점 B에다 찍고 3N이라고 쓰면 돼. 그리고 운동 마찰력은 운동할 때 작용하는 마찰력이라 했잖아. 운동 마찰력은 식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정지 마찰력은 식이 없고 그냥 외력이랑 같다라고 하면 돼. 그지? 운동 마찰력 식은 뮤 곱하기 n이었어요. 운동 마찰력은 수직 항력에 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요 뮤는 뭐야? 이거 비례상수라 그랬잖아. 비례상수. 요거 마찰 계수라고 하거든. 마찰 계수예요. 마찰 계수니까 요거는 뭐 그 등식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만든 상수니까 별로 뭐 신경 안 쓰면 되고, 중요한 건 운동 마찰력은 이제 그 수직 항력이랑 비례한다. 요거 알면 돼요. 수직 항력이랑 비례한다. 알겠죠? 그래서 뭐 요거는 여기서는 뭐 문제에서 근데 친절하게 마찰력을 2N, 3N이라고 알려준 거야. 사실은 뭐 안 알려줘도 만약에 A의 운동 마찰력을 2N이라고 그랬으면 뭐 이제 B의 운동 마찰력도 3N이라고 알 수 있는 거야. 그지? 2대 3이어야 되죠. 왜냐면 질량비가 2대 3이잖아. 그러면 수직 항력의 비가 2대 3일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힘 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부 힘도 표시해야 돼. 내부 힘을 파란색으로 표시해 볼까? 파란색으로 표시해 보면 이게 A가 B한테 작용하는 힘, 그리고 뭐 B가 A한테 작용하는 힘, 이렇게 내부 힘 쓰면 됩니다. 그죠? 근데 이거 전체, 그래서 운방을 세울 건데 항상 우리 계속 푸는 그 문제 푸는 그 순서 계속 그랬잖아. 처음에 1번 운동 방정식을 세우고, 2번 뭐 하죠? 1번이 운동 방정식이 아니다. 1번 힘 표시하고, 힘 표시 운방 계속 얘기했잖아. 1번 힘 표시, 2번 운동 방정식 이렇게 얘기했죠. 힘 표시 다 했어. 그러면 운방을 세울 건데 전체에 대해서 A, B를 한 덩어리로 보고 운동 방정식 한번 세울 수 있고, 그 다음에 A에 대해서 운동 방정식 세울 수 있고, B에 대해서 운동 방정식 세울 수 있고, 총 3번 세울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전체에 대해서 운동 방정식 세울 때는 여기 내부 힘 안 쓰는 거지, 그지? 안 쓰는 거고, 그러면 알짜 힘은 MA 할 거예요. 그러면 20 마이너스 요 마찰력을 빼줘야 돼, 그지? 마찰력은 내부 힘 아니죠, 그죠? 20 빼기 요 2 더하기 3은 마찰력이에요. 마찰력은 MA 하면 되지. MA는 질량 5 곱하기 가속도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럼 요 정도는 아마 될 것 같은데, 20 빼기 5 하면 15잖아. 그러면 가속도가 3 나오죠. 3m/s 제곱이다. 이렇게. 그래서 가속도를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니디 읽기 전에 사실 요거까지는 다 하고 기니디를 읽어야 되는데, A에 대해서 운동 방정식 세우면 20 빼기 2 빼기 뭘 해야 되죠? 요 파란색으로 쓴 F를 표시해야 됩니다. 그죠? F. 아이고, 파란색으로 쓰려고 그랬는데. 파란색으로 다시 쓰면 파란색으로 쓴 F. 다시 하면 MA 2 곱하기 가속도 3. 요 가속도 3 그대로 전체 운동 방정식에서 쓴 가속도를 가져와서 쓰면 돼요. 그 다음에 그 B에 대해서 운동 방정식을 세워보면 F, 요 파란색 F 빼기 B에 대해서 B에 작용점 시킨 게 3N이잖아, 그지? 3N 한 게 MA 또 하면 돼요. MA. B의 질량은 3이잖아. 3 곱하기 3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뭐 마찰력 F는 9 더하기 3 하니까 10이 나오지, 그지? 그리고 여기서도 18 빼기 12 하면 또 6 나오니까 뭐 잘 구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기억번 보면 A의 가속도의 크기는 3m/s 제곱이다. 맞았지, 그치? 맞았고, 그 다음에 A가 B를 미는 힘의 크기, 우리 지금 여기 칠판상에서 쓴 거에 파란색으로 썼잖아. 8N 아니고 6N이죠, 그죠? 아, 12N이지, 그지? 파란색 F. 파란색 F 12N. 그래서 8N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B에 작용하는 합력 R자 힘은 MA 했더니까 9잖아, 그지? 9. 가속도를 알았고 그 질량이 3이고 하니까 MA 해서 9예요, 맞게 고치면. 그래서 기니 디에서 기억 니은 디귿에서 기억만 맞고 니은 디귿은 틀렸다. 49쪽에 24번 보면 여기서는 이거 운동량 충격량 문제다, 그지? 운동량 충격량 문제인데 지금 나 그래프는 힘 시간 그래프잖아, 그지? 그럼 힘 시간 그래프에서 밑넓이는 뭘 의미할까요? 힘 시간 그래프에서 그렇지, 밑넓이는 충격량입니다. 그래서 충격량식은 힘 곱하기 시간 또 운동량의 변화량, 요거까지 알아둬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A와 B가 충돌하는 상황인데 A가 질량이 M이었고 B도 질량이 M이네요, 그죠? 질량이 똑같은 상황이고 A가 처음에 V0라는 속력으로 V0라는 속력이 있었고 B에다가 충돌하는 상황이야, 그지? B에다가 충돌하는 상황이다. 그러면 요거 충돌하는 딱 타이밍에서 충돌할 때를 볼게. 충돌할 때 이렇게 딱 충돌하는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충돌할 때 힘 표시 한번 해보자. 충돌할 때 힘 표시. 이것도 A가 B한테 오른쪽으로 힘을 주고 또 B도 A한테 같은 방향은 반대고 크기는 같은 힘을 줄 거 아니야. 요 힘의 관계가 작용 반작용 관계라고 했죠. 작용 반작용 관계. 그래서 작용 반작용 관계의 힘을 한번 표시하는 거야. 앞에서도 뭐 힘 표시하고 운동 방정식 쓰는 문제를 풀었는데 여기서도 뭐 운동 방정식 세울 건 아니지만 요거는 뭐 충격량 문제지만 그래도 힘 표시하는 게 역학의 기본입니다. 알겠죠? 힘 표시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요거 충돌 시간 똑같잖아, 그지? 시간 똑같고 요거는 뭐 마이너스 F라고 그러고 얘는 플러스 F라고 하면 시간은 똑같으니까 이거 A, B 전체로 보면 운동량이 보존되는 상황이지, 그지? A와 B를 한 덩어리로 보면 운동량이 보존되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운동량의 변화량이 다른 말로 충격량인데 충격량의 합이 0대잖아, 그지? 힘은 같고 방향이 반대고 충돌 시간도 당연히 똑같으니까. 그러면 이 충돌 상황에서는 지금 A는 운동량이 감소하는 상황이잖아, 그치? 요게 힘을 왼쪽으로 받았으니까, 이 그림상으로 왼쪽으로 받았으니까. 그래서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음수가 돼. 변화량이라는 건 항상 나중 빼기 처음이에요. 나중 빼기 처음. 그럼 얘는 나중 빼기 처음 한 값이 마이너스 4분의 3 mv0 이렇게 써야 되지. 이렇게.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그리고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플러스 4분의 3이지, 그치? 4분의 3. 4분의 3. B의 운동량의 변화량도 4분의 3 mv0 이렇게 써야 돼요. 그죠? 그러면 그 A는 처음 운동량이 mv0였잖아. 그러면 A의 나중 운동량은 마이너스 4분의 3 mv0 해서 4분의 1 mv0가 돼야 돼. 그치? 그죠? 그렇게 해야지 운동량의 변화량이 처음 운동량은 mv0였잖아. 처음 운동량은 mv0였으니까 나중 운동량 4분의 1v0 돼야 되죠. 그래야지 운동량의 변화량 마이너스 4분의 3v0잖아. 그리고 B의 나중 운동량도 얘는 처음 운동량이 0이었으니까 그냥 4분의 3 mv0 이렇게 되지. 그래서 기억번부터 보면 충돌 후 A의 속력은 4분의 1 v0 맞죠? 그죠? 질량이 m인데 운동량이 4분의 1 mv0잖아. 그치? 그래서 충돌 후 A의 속력은 4분의 1 v0인 거 맞지? 그 다음에 이거 기니 D에서 뭘 몰랐는지 모르겠네? 그냥. 이거 기억을 했는데. 니은은? 니은은? 이해는 안 해봤어.
니은에서 이게 처음 얘기한 FT 그래프에서 밑넓이가 충격량이라는 거 그거 알면 되는 거죠. 맞게 고치면 그래서 4분의 3 MV 제로가 돼야 되잖아. FT 그래프에서 밑넓이는 충격량이다. 그치? 그리고 디귿번 보면 충돌 후 B의 운동량의 크기는 4분의 3 MV 제로 맞잖아. 그치? 처음에 정지해 있었으니까 나중 운동량은 4분의 3 MV 제로 돼야 되죠. 그죠? 91쪽에 2번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역학은 제일 기본이 이런 문제 나오면 힘 표시를 먼저 해야 되는데 B에다가 힘 표시하면 중력 방향으로 mg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가와 나가 둘 다 등속 운동인 상황이잖아. 등속 운동이니까 전체 알짜힘이 0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A와 B를 한 물체로 봐도 알짜힘이 0 돼야 되고 그 다음에 A, B 각각에 대해서 이제 해도 알짜힘이 0 돼야 된다. 그죠?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B의 알짜힘이 0 돼야 되니까 장력이 mg야. 그지? 장력이 mg고 여기도 장력 표시하면 같은 실이면 장력 똑같다고 했으니까 mg예요. 그 다음에 A도 알짜힘이 0 돼야 되잖아. A도 알짜힘이 0 돼야 되니까 여기서 mg라는 같은 크기의 힘으로 마찰력을 받는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근데 요 마찰력의 정체는 운동 마찰력이야. 그지? 운동 마찰력. 운동하는 물체가 받는 마찰력은 운동 마찰력이라고 한다 했어요. 그리고 운동 마찰력은 중요한 게 수직 항력에 비례한다. 이거 얘기했지. 운동 마찰력은 수직 항력과 비례한다. 그러면 여기 C의 마찰력도 표시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A와 C를 비교하면 질량이 2배 차이잖아. 그러면 수직 항력이 2배지. 그치? 수직 항력이 2배니까 A에서 마찰력이 mg라면 C에서의 마찰력은 EMG라는 거 쓸 수 있을까? 그치?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마찰력 EMG인데 이거 마찰력 방향 잘못 썼다. 이거 마찰력. 근데 지금 이 물체는 오른쪽으로 운동하는 상황이지? 이 물체는 문제 읽어보면 거기 화살표 표시 보세요. 그림에서 화살표 표시 보면 왼쪽으로 V의 화살표가 왼쪽으로 갔잖아. 그치? V의 화살표가 왼쪽으로 갔으니까 운동 방향이 왼쪽인 상황이야. 운동 방향이 왼쪽인 상황입니다. 그러면 마찰력의 방향 지금 오른쪽으로 잡아줘야 되거든. 왜냐면 마찰력은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마찰력은 EMG인데 이 방향을 오른쪽으로 잡아주는 거 요거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힘 표시 또 해보면 얘가 mg잖아. 그리고 알짜힘 0 돼야 되니까 여기도 mg지. mg. 장력 mg. 그럼 얘도 장력이 mg야. 그지? 그러면 이것도 알짜임이에요. 알짜힘 0이야. 문제에서 나도 등속 운동한다고 했지. 나는 가와 같이 수평면에 전동기가 여기 전동기인데 문제 읽어보면 나는 가와 같은 수평면에서 전동기가 질량 m인 물체 B와 실로 연결된 질량이 Em인 물체 C를 거기다가 좀 밑줄 치세요. 일정한 속력으로 당기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지. 일정한 속력. 그래서 가와 나 둘 다 일정한 속력이라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지? 가와 나 둘 다 일정한 속력이야. 등속 운동. 그래서 우리 등속 운동 푸는 그 툴을 익혔잖아. 그지? 도구를 익혔으니까 등속 운동은 알짜힘 0이다. 요거 이제 적용하는 연습하는 거예요. 그치? 그리고 여기 C에다가 지금 힘 표시했는데 C에 힘 표시 하나 안 한 게 있지. 지금 장력 표시했고 마찰력 표시했는데 C에 힘 표시 안 한 게 있지. 뭐 힘 표시 안 했을까요? 누가 작용하는 힘? 전동기가 또 힘을 쓰잖아. 그래서 이 파란색으로 표시한 전동기가 왼쪽으로 당기는 힘이 있어. 그지? 그죠? 전동기가 이 물체를, C라는 물체를 왼쪽으로 당기는 힘이 있어요. 파란색으로 표시한. 그지? 그죠? 요 값이 3mg야. 그지? 그래야지 C에서도 알짜 힘이 0 돼야 되잖아. 지금 B는 알짜 힘 0 되는 거 확인했고. 그지? C도 알짜 힘이 0 돼야 되니까 전동기는 3mg의 힘을 왼쪽으로 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그치? 그러면 이제 기니디 다 푸는 건데. 그러면요. 근데 여기 장력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선 장력이 없어요? 여기서 장력 있잖아. 장력 mg 표시했잖아.
장력 당연히 있어요. 네. 그래서 힘 표시 먼저 하고 시작해야 돼. 장력 표시를 했으면 장력 표시를 다 모든 물체에다 장력 표시를 해야 돼. 그지? 응? 장력 표시 해야 돼요. 장력 표시 그리고 작용점 C에다가 찍읍시다. 맞아. 그러면 이제 사실 이거 해놓고 기니디 읽으면 다 기억 니은 디귿 읽으면 다 풀리거든. 그래서 기억번 읽어보면 가에서 수평면 A 사이의 마찰력의 크기는 맞게 고치면 mg지, 그지? A의 마찰력의 크기는 요거 빨간색으로 표시한 mg죠. 그리고 마찰력 너네들이 이제 처음 배워가지고 조금 좀 마찰력 문제 어렵다고 해서 하나 얘기하는 건데, 이제 거기다가 그 문제에다가 뭐 좀 밑줄 치냐면 A와 C의 재질은 같다. 요거 하나 밑줄 쳐놓으세요. 문제 맨 마지막 줄에 A와 C 재질은 같다 써 있잖아. A와 C 재질은 같다. 이 조건이 왜 나왔을까요? 마찰 개수가 똑같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찰 개수. 마찰 개수 아까 뮤라고 했잖아. 그리고 마찰 개수가 같다는 걸 얘기해 준 거야. 마찰 개수가 같다. 근데 마찰 개수가 다른 경우는 뭐 우리 아직 문제를 안 풀어봤는데, 그런 거는 이제 우리 마찰력이 근데 그 교과 과정에서 많이 어렵게 안 나온다 했잖아. 그래서 마찰 개수가 다른 건 아마 안 나올 거거든. 근데 만약에 다르면 뭐 마찰 개수 곱하기 수직 항력인데 뭐 그냥 문제에 맞춰서 그렇게 풀면 돼요. 근데 아까 운동 마찰력은 뮤 곱하기 수직 항력이라 했잖아. 근데 뮤 값이 같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문제에서 가와 나에서 A와 C의 질량이 2배 차이잖아. 그러면 뭐 그냥 수직 항력 2배 차이고, 그래서 운동 마찰력 2배 차이라고 한 거예요. 그지? 운동 마찰력 2배 차이다. 근데 뭐 마찰 개수가 달랐으면 뭐 수직 항력이 2배 차이라고 해서 운동 마찰력이 2배라고 할 수는 없겠지. 그지? 그래서 이 문제에서 재질이 같다라고 해준 게 이 마찰 개수가 같다라는 조건 증거라는 거, 그거까지 하면 됩니다. 알겠죠? 52쪽에 5번 시작해 볼게요. 여기는 또 마찰력이 작용한다. 그지? 마찰력이 작용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가는 수평면 위에 재질이 같은 두 물체, 재질이 같다라고 했죠? 재질이 같은 두 물체, 요거 묻지를 한번 쳐보세요. 재질이 같다. 그러면 마찰 개수가 같다는 거예요. 마찰 개수 뮤가 같다. 마찰 개수가 같다. 그러면 먼저 역학이니까 또 힘 표시를 해봐야 되는데, 여기서 가에서 일정한 속력이라 그랬으니까 전체 알짜 힘이 0 돼야 되잖아. 그러면 전체 이거 A와 D를 한 덩어리로 보면 A와 B의 그 마찰력은, 전체 마찰력은 20N이야. 그지? 전체 마찰력은 A와 B 전체 마찰력은 20N이에요. 근데 마찰력은 아까 수직 항력이랑 비례한다 그랬잖아. 그럼 20N을 3대2로 나눠 먹지. 그지? 전체 마찰력은 20N이어야 되는데, 운동 마찰력은 수직 항력에 비례하기 때문에 3대2로 나눠 먹어요. 그래서 A의 마찰력은 20N 곱하기 5분의 3입니다. 그리고 B의 마찰력은 20N 곱하기 5분의 2야. 그치? 전체 마찰력이 20N이 돼야 돼. 그치? 그러면 A의 마찰력은 4, 3, 12에서 12N이고, B의 마찰력은 4, 2, 8에서 8N이지, 그지? 그래서 힘 표시 먼저, 마찰력 표시했어. 그리고 지금 그러면 A와 B 전체로 봤을 때 알짜 힘이 0인 거는 맞췄고, 그 다음에 A에 대해서 또 힘 표시하고 B에 대해서 힘 표시해야 되지. 이때는 내부 힘도 표시해야 돼요, 내부 힘. 여기서 장력이 내부 힘이잖아, 그치? 장력이 내부 힘. 장력 표시합니다. 그러면 장력 표시했을 때 일정한 속력이라 그랬으니까 A와 B 각각에 대해서도 전체 알짜 힘이 0 돼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이 장력이 힘이 오른쪽으로 20N, 왼쪽으로 8N이니까 장력은 12N 돼야 되지. 그치? 12N. 그리고 A에 대해서 또 힘 표시해보니까 여기서도 장력이 12N 이렇게 나와요. 그치? 그럼 이제 가에서는 뭐 다 한 거야. 그치? 그리고 나에 대해서 힘 표시를 또 해보면, 얘도 뭐 질량이 2kg니까 중력 20N이죠. 그리고 장력이 20N이잖아. 장력 20N. 얘도 장력 20N이에요.
그리고 지금 나는 거기 문제에서 보면 거기 문제 중간에 보면 그림 나는 가와 재질이 다른이라 그랬지, 그치? 재질이 다르대요. 그러면 마찰 계수가 다른 거야. 마찰 계수가 나는 마찰 계수가 다른 거야. 그거는 뭐 그냥 하나 체크해 놓고, 여기서 마찰력은 그래서 20N이지, 그치? 일정한 속력이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마찰력은 20N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와 나를 비교해 봤을 때 A는 둘 다 수직 항력이 30N이잖아. 30N인데 마찰력이 지금 12N, 20N 다른 이유가 뭐야? 마찰 계수가 달라서 그래요. 마찰 계수. 사실은 여기 문제에서 물어보진 않았지만 마찰 계수의 B도 물어볼 수 있겠다. 그지? 마찰 계수의 B가 가에서 A와 나에서 A가 둘 다 이제 수직 항력이 30N으로 같은데 마찰력의 B가 12대 20이잖아. 그러면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내면 3대 5지. 3대 5. 그럼 마찰 개수가 3대 5라는 거예요. 사실 이 문제에서 기억 니은 디귿에서 물어보진 않았는데 마찰 개수가 가 대 나가 3대 2라는 거야. 그치? 12대 20이니까. 그치?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기니디 기억 니은 디귿 읽어보면 다 풀리거든? 그래서 기억본 보면 가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마찰력의 크기는 A는 12N이고 B는 8N이지, 그지? 그래서 A가 더 큰 거 맞아요. A가 10이고 B가 8N이니까 기억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본 보면 A에 작용하는 마찰력의 크기는 나에서가 가에서의 2배다 라고 했는데 나에서 20이고 가에선 10이니까 2배는 아니지, 그지? 2배 아닙니다. 그래서 니은 틀렸어. 그 다음에 디귿번 이거 장력 물어본 거잖아. 장력은 가에서 12N이고 나에서 20N이지, 그치? 그래서 가와 나가 같다가 아니야. 그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은 사실 이거 힘 표시 잘 해가지고 요거 힘의 평형식 잘 쓰면 그냥 기억 니은 디귿은 그냥 풀리는 거거든. 알겠죠? 52쪽에 6번 보면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처음에 10m/s로 등속 운동하다가 다음에 마찰면에서 등가속도 운동을 했대, 그치? 마찰면에서 등가속도 운동했대.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할 때의 힘 표시를 해보면 이때는 뭐 힘이 마찰력밖에 없잖아. 마찰력. 정체는 운동 마찰력이겠죠, 그죠? 운동 마찰력이다. 그러면 L 값을 구해라고 했는데 여기서 시간이 안 나왔지. 뭐 2초다 3초다 시간이 안 나왔지. 시간이 안 나왔어요. 그리고 마찰이 있는 면을 지나갈 때는 등가속 운동한 상황이야, 그치? 등가속 운동한 상황. 그러면 시간이 안 나오고 등가속 운동한 상황이면 우리 많이 연습했다. 등공 3번 쓰는 거예요. 그지? 등공 3번. 등공 3번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등공 3번의 정체가 등공 2번에서 시간을 소거한 식이잖아. 그지? 근데 여기서 뭐 2초다 3초다 뭐 이런 시간이 안 나왔으니까 등공 3번을 쓰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요 마찰면에 들어갈 때 처음 속력이 10m/s였고 나중 속력이 정지니까 0이잖아. 그치? 처음 속력이 10이었고 정지니까 0이잖아. 그리고 마찰력의 크기를 알려줬어요. 마찰력의 크기 문제에서 4N이라 그랬지, 그치? 4N이라 그랬으면 이거 질량 알고 힘 알아. 그러면 뭐 알 수 있어? 가속도 구할 생각 해야 되죠. 가속도. 이거 마찰력 뭐 이제 일반적으로 왼쪽이면 뭐 마이너스 방향이라고 해도 되는데 그냥 뭐 크기만 해가지고 이렇게 해볼까? 뭐 그냥 부호까지 씁시다. 마이너스까지. 그러면 이 L 값은 변이기 때문에 여기도 뭐 플러스 L 이런 식으로 써야겠지, 그치? 일반적으로 오른쪽을 플러스라고 하고 뭐 왼쪽을 마이너스라고 하니까 이렇게 그 벡터 값이니까 부호까지도 표시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얘를 할 수 있어. 2 곱하기 가속도 몇이었지? 가속도가 마이너스 2였죠? 마이너스 2 곱하기 변이는 정지할 때까지 변이는 L이야, 그지? L이고 처음 속도가 10이었지, 그지? 처음 속도는 10의 제곱, 처음 속도의 제곱 10의 제곱 빼기 정지니까 0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 4 곱하기 L은 이거 좀 잘못 썼네. 나중 속력이 0이지. 나중 속력이 0이고 처음 속력이 10이니까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00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L 값은 25m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거 VT 그래프 그려서 해도 되는데 VT 그래프 그려서 하면 그것도 연습해 보는데 이거 등가속도 공식 쓰는 거 연습 많이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거 왜 같이 풀자고 했냐면 등가속도 공식에 이 똑같은 말이 1 운동에너지 정리라 했잖아. 1 운동에너지 정리. W는 R자 힘이 한 일은 운동에너지 변화량이다. 이거 얘기했죠. R자 힘이 한 일. R자 힘이 한 일은 운동에너지 변화량이다. 운동에너지 변화량이다. 이거 얘기했는데 요걸로 풀면 사실 더 잘 풀리거든. 그래서 빨간색으로 좀 표시해보면 여기서 마찰력이 4N이라고 얘기했고 그러면 R자 힘이 한 일은 뭐 일반적으로 뭐 왼쪽 마이너스라고 하니까 마이너스라고 할게요. 그래서 마이너스 4N 곱하기 L, 그치? L이고 운동에너지 변화량, 처음 운동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10의 제곱이었고 나중 운동에너지는 0이잖아. 그래서 변화량은 나중 빼기 처음이니까 이렇게 운동에너지 변화량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똑같은 식이 나오는데 요거 4N은 요거 뉴턴은 부호였고 마이너스 4 곱하기 L은 이거 마이너스 100 나오잖아. 그래서 똑같이 L은 25 나와요. 그래서 이거 등공 3번으로 써도 되고 똑같은 게 이제 1 운동에너지 정리인데 이렇게 두 번째 1 운동에너지 정리 쓰는 방식으로 풀면 F는 MA 해가지고 가속도를 따로 안 구해도 되지, 그치? 안 구해도 되니까 뭐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등가속도 운동 공식 푸는 요 역학 문제 푸는 도구를 하나 익혔고 그 다음에 1 운동에너지 정리를 쓰는 도구도 하나 익혔잖아. 이 도구를 이 문제를 4번 보면 그림은 지면으로부터 5m 높이에 가만히 놓은 질량 3kg인 물체가 공면을 따라서 내려오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 속력을 구하라 했잖아. 근데 요거 내가 저번에 얘기한 거 루트 이지혜 씨 막 그거 얘기했잖아. 이지혜 아나운서, KBS 이지혜 아나운서라고 루트 이지혜 씨 막 그거 얘기했지. 이거 어디서 나온 식이냐면 최고점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최고점에서의 위치 에너지가 최하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로 바뀐다. 요거 해서 여기서 V는 루트 EGH 나오는 거 얘기했죠. 이거 등공 3번에서도 나온다 했잖아. 등공 3번에서도 지금 시간이 없는 시기니까 등공 3번에서 하면 EGH는 V0 해가지고 뭐 V0는 최하점에서의 자유낙하했을 때 최하점에서의 속력은 루트 EGH다. 이거 많이 했었어. 그지? 그래서 이제 5m 높이에서 가만히 놓인 질량 3kg인 물체가 공면을 따라서 내려오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근데 이거 자유낙하 아닌데 왜 자유낙하식을 얘기하세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거는 전체 운동 에너지가 보존되는 상황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자유낙하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나중 속도가. 그지? 그래서 최고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3 곱하기 중력 가속도 10이라고 했으니까 3 곱하기 10 곱하기 5가 되고 이제 이게 최하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로 바뀌면 2분의 1 곱하기 질량 3 곱하기 V의 제곱 해가지고 구할 수 있죠. 그럼 MM 날아가잖아. 그지? MM 날아가니까 V는 루트 2, 10, 2 곱하기 10 곱하기 5 이렇게 돼서 10m/s가 되는 거예요. 38쪽에 7번 문제 읽어보면 그림은 명수가 수평면에 놓인 물체에 힘을 작용해서 높이가 h인 곳으로 거기다가 좀 밑줄 쳐야 되는데 일정한 속력으로 들어 올렸대. 일정한 속력으로 들어 올렸대요. 일정한 속력이라고 하면 뭐가 0이죠? R자 힘이 0이에요. 그치? R자 힘이 0이야. R자 힘이 0이게. 그래서 뭐 가속 운동하면서 들어 올린 게 아니고 그러면 딱 무게만큼의 힘을 줬다. 이거 알 수 있어. 그치? 그래서 좀 파란색으로 힘 표시를 해보면 그 물체의 무게를 mg라고 표시할 수 있고 그러면 사람이 준 힘이 그냥 요 무게만큼의 힘이야. 그지? 사람이 물체를 들어 올리는 힘이 mg예요. 그지? 그러면 여기 사람인데 여기서 이 문제에서는 명수라 그랬네. 명수. 그래서 W1은 명수가 물체의 한 일이라고 했는데 명수가 준 힘 mg죠. 명수가 준 힘 mg고 들어 올리는 길이가 h잖아. 그래서 mgh예요. W1은. 그 다음에 2번 물체를 들고 서 있는 동안 명수가 물체가 한 일. 얘는
서 있는 동안 물체가 명수의 한 일. 얘는 지금 들어 올리는 상황에서 한 일이 W1이고 그냥 들고 서 있는 상황이야. 그러면 명수가 얘를 들고 서 있는 상황을 좀 힘 표시를 다시 해보면 그냥 mg고 mg인 상황은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동 거리가 있어. 가만 서 있으면 여기서 말하는 이동 거리 요거 하나 좀 써놓으세요. 힘의 방향으로 이동 거리가 있냐 없냐를 따지는 거야. 힘의 방향으로 이동 거리가 지금 없는 상황이지, 그치? 그치? 가만히 서 있으면. 아까 첫 번째는 물체를 들어 올리는 거니까 이게 물체가 움직이는 상황이잖아. 근데 지금 힘의 방향으로 물체가 안 움직이는 상황이야.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상황은.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그래서 가만히 서 있는다. 이러면 힘의 방향으로 이동 거리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냥 W가 0이에요. 그래서 우리 처음에 물리에서 말하는 일식을 배웠잖아. 물리에서 말하는 일은 힘 곱하기 이동 거리인데 힘의 방향으로 이동 거리가 있을 때 일을 한다 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그 물체가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이동 거리 S가 0이니까 그냥 일이 0인 거야. 그치? S가 0이니까. 그래서 처음에 뭐 우리 물리에서 말하는 일식을 배웠는데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이렇게 알면 돼. 알았지? 38쪽에 8번 보면 가는 질량이 4kg인 물체가 직선 운동을 하는 모습을 나는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알짜 힘을 위치에 따라서 나타낸 것이다. 그러면 지금 나 그래프가 힘 거리 그래프지, 그지? 힘 거리 그래프. 우리 복습 한번 해보면 힘 시간 그래프에서 밑넓이가 뭐였지? 힘 시간 그래프에서 밑넓이가? 그렇지. 힘 시간 그래프에서 밑넓이가 충격량이었잖아. 힘 거리 그래프에서는 밑넓이가 뭘까요? 밑넓이가 1이야. 밑넓이가 1이에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배운 것 좀 복습해보면 VT 그래프에서는 밑넓이가 변이었고 그 다음에 힘 시간 그래프에서는 밑넓이가 충격량이었고 힘 거리 그래프에서는 뭐 밑넓이가 W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래프 나올 때마다 밑넓이가 뭘 의미하는지 또는 뭐 기울기가 뭘 의미하는지 이런 거 잘 알아두면 돼요. 그래서 지금 힘 거리 그래프가 나왔는데 S 그래프가 나왔는데 이게 기울기가 일정하게 나왔네. 위치가 8m 갔을 때랑 뭐 4m 갔을 때랑 비교하라고 했는데 4m. 그러면 힘은 1 운동 에너지 정리 써야 되죠. 1 운동 에너지. 그리고 운동 에너지 E 쓰고 아래 첨자로 K 이렇게 쓰잖아. 근데 좀 귀찮아서 그런 건데 요 키네틱 에너지라고 해서 그냥 대문자 K라고 써도 돼. 알겠지? 키네틱 에너지라고 대문자 K라고 써도 돼요. 그래서 기억번 보면 4m까지 물체의 알짜 힘이 물체의 한 일은이라고 했는데 요거 뭐 그냥 FS 그래프의 밑넓이 구하면 돼요. 그래서 기억번 보면 기억번에서 일은 FS 그래프의 밑넓이 그러면 요거 뭐 닮음으로 생각해서 그냥 16일 때에 비해서 4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해도 되지, 그치? 닮음비가 1대2니까 뭐 그렇게 해도 되고 지금 기울기가 일정한 상황이니까 여기서 이제 8,16인데 요거 기울기가 2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 4,8이겠죠? 그래서 이 밑넓이 구하면 돼. 8에 32에다가 2 나누면 16이 되지?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미음번 보면 8m일 때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이라고 했어. 그래서 운동 에너지를 물어봤어요. 근데 1 운동 에너지 정리 쓰면 돼. 여기서 왜냐면 지금 나 그래프에서 알 수 있는 정보가 나 그래프에서 한 일의 양 W를 알 수 있는 상황이잖아. 그치? 근데 운동 에너지를 물어봤다? 이거는 빼박 우리가 배운 거에서 1 운동 에너지 정리 물어본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8m일 때의 운동 에너지는 이라고 했는데 거기서 또 좀 체크해야 될 게 처음에 2m/s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치? 그래서 처음 속력이 2m/s였다. 그치? 처음에 속력이 2m/s. 그러면 한 일의 양은 0m부터 8m까지 이동할 때 한 일의 양은 그 FS 그래프의 밑넓이 구하면 되니까 8 곱하기 16 곱하기 2분의 1에서 8, 8에 64, 64줄의 일을 했지? 64줄의 일을 했는데 이게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중 운동 에너지를 구할 수 있어. 그지?
나중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이 4라 그랬고 나중 속력 V0 라고 쓰면 되죠. 그 다음에 처음 속력은 2분의 1 곱하기 질량 4 곱하기 처음 속력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2V0 빼기 8 되지 8. 그래서 2V0가 72가 돼요. 그러면 V제곱은 36이니까 6m/s 되는 거 맞지? 아, 운동 에너지 물어봤네. 그냥 운동 에너지 물어봤으니까 그냥 72라고 하면 되겠다. 그치? V를 물어본 게 아니고 그냥 V를 물어보면 6m/s라고 하면 되는데 문제에서 운동 에너지 물어봤으니까 그냥 72라고 하면 되겠네. 이게 나중 운동 에너지 빼기 처음 운동 에너지인데 처음 운동 에너지가 8이니까요. 그치? 처음 운동 에너지도 다 생각을 해야 돼. 아, 그리고 요거 우리 지금 연습하는 과정이니까 등공 3번으로 풀어도 똑같이 나온다는 거 한번 연습해 볼까? 그래서 이거 뭐 1 운동 에너지 정리가 등공 3번에서 나왔다 했잖아. 이거 등공 3번으로 풀어도 당연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힘 위치 그래프 있지? 힘 위치 그래프인데 F는 MA잖아. 그지? 근데 지금 질량이 4kg짜리니까 가속도가 그냥 가속도를 알려준 거예요. 그지? 아, 근데 얘는 지금 등가속도 운동이 아니어서 이건 이렇게는 못하겠다. 이거 등공 3번으로 한번 풀어보려고 했는데 얘는 지금 등가속도 운동이 아니지. 그래서 등공 3번으로 못 풀어요. 요거는 이제 1 운동 에너지 정리로 풀어야겠다. 아까 연습한 문제에서 1 운동 에너지 정리로도 풀 수 있고 등공 3번으로도 풀 수 있는 문제 한번 두 가지 방식으로 풀어봤는데 이 문제는 등가속도 운동 상황이 아니니까 등공 3번으로는 못 푼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D급번 물체의 속력은 6m/s인 거 여기서 했네. 12번 볼게. 용수철 상수는 K라고 했는데 이거 탄성력 좀 정리하고 하자. 탄성력 좀 정리하고 시작하면 탄성력의 식은 KX잖아. 그치? 그리고 탄성 위치 에너지를 또 식을 또 알아두라고 했는데 탄성 위치 에너지는 2분의 1 KX 제곱이죠. 그래서 요거는 탄성력은 위치 에너지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해서 무슨 역이라고 했죠? 무슨 역이라 했어? 탄성력은 뭐의 일종이라 그랬어? 위치 에너지를 가질 수 있는 힘? 무슨 힘이라 했죠? 보존력이라 했잖아요. 보존력. 보존력에 뭐뭐가 있다라고 했죠? 보존력엔 뭐뭐가 있다? 전, 중, 탄이 있다. 알겠지? 전중탄. 그래서 전기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는 우리 아직 안 배운다 했고 나중에 뒤에 전기 단원 가면 배운다 했고 중력 위치 에너지는 MGH라고 배웠잖아. 그리고 탄성 위치 에너지도 2분의 1 KX제곱이라고 지금 배운 거예요. 그리고 이거 힘 이동거리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요거 뭐 기울기가 K인 요런 그래프가 나오잖아. 그지? 그래서 FX 그래프, 힘 거리 그래프에서 민넓이가 탄성 위치 에너지다 라고 했죠. 그래서 요것도 했었는데 요거 그냥 등가속도 운동에서 평균 속도 치환했듯이 뭐 2분의 1 KX로 치환해가지고 그냥 민넓이 구해버린 값이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12번 문제 여기까지 복습 한번 했고 이거 보존력이라는 거 꼭 알아두세요. 전중탄은 보존력이다. 이거 뭐 초성까지 알려줬는데 모르면 어떡해. 기억본 보면 X는 0에서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KA 제곱이다 라고 했는데 요게 지금 여기가 진동 중심이잖아. 그치? 진동 중심. 그리고 요 탄성력의 근본 힘은 이거 복원력이라고 해서 원래 위치로 돌아가려는 힘이야. 탄성력의 포인트는 원래 위치로 돌아가려는 힘이에요. 원래 위치로 돌아가려는 힘이다. 그러면 여기 0점에서 탄성 위치 에너지가 얼마일까? 탄성 위치 에너지가 KX제곱인데 그냥 원래 길이인데. 응? 탄성 위치 에너지식 여기 나왔죠. 2분의 1 KX제곱. 원래 길이에서 늘어나거나 줄어든 만큼 탄성 위치 에너지로 저장된다 했잖아. 여기 진동 중심에서 탄성 위치 에너지가 0이에요. 그지? 그래서 요거 좀 자리가 없어서 요거 좀 지우고
시작할게요. 요 그래프 한번, 표 한번 짜볼 건데, 마이너스 A 지점, O 지점, 그 다음에 플러스 A 지점, 탄성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표 한번 짜볼게. 탄성 위치 에너지가 5점에서 0이잖아. 그리고 A점에서 탄성 위치 에너지 2분의 1 K 곱하기 늘어난 길이의 제곱 이렇게 돼요. 여기도 A만큼 늘어났으면 탄성 위치 에너지로 저장되는 게 늘어난 길이로 KA 제곱으로 저장이 돼요. 이 저장된 애가 나중에 원래 길이로 돌아오면서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그치? 우리가 높게 올라갔던 물체가 가만히 놔두면 떨어지면서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듯이 여기도 이제 원래 길이로 돌아오면서 그 탄성 위치 에너지로 저장된 게 운동 에너지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를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제일 멀리 떨어졌을 때 운동 에너지는 0이야. 왜냐면 지금 이 물체의 운동이 뭐 요런 식으로 지금 진동하는 상황이잖아. 그치? 진동하는 상황에서 이제 맨 끝점에서는 이제 갔다가 돌아오는 타이밍이란 말이야. 그러면 속도가 0이겠지. 그치? 속도가 0이에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에서 양 끝점은 운동 에너지가 0으로 잡습니다. 그러면 이거 역학적 에너지는 2분의 1 KA 제곱이잖아. 그치? 그러면 요 가운데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그냥 2분의 1 KA 제곱의 값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번이 맞아. 기억번이 맞고, 니은번 보자. 니은번 보면, X는 2분의 1 A인 지점에서 탄성 위치 에너지부터 먼저 구해볼게. 탄성 위치 에너지는 2분의 1 K 늘어난 길이의 제곱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되지. X는 2분의 1 A인 지점에서. 그치? 그러면, 운동 에너지랑 합쳐서 지금 2분의 1 KA 제곱이 나와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요 값은 2분의 1 K 곱하기 요거 계산하면 4분의 1 A 제곱이니까 이거는 4분의 3 A 제곱만큼을 담당해야지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2분의 1 K A 제곱으로 보존되는 식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식을 한번 써보고 몇 대 몇인지 보는 거야. 그치? 이렇게 푼다 이렇게 보면 돼요. 탄성 위치 에너지식 2분의 1 kx 제곱인데 문제에서 이렇게 적용한다 라고 보면 돼요. 2분의 1 a만큼 그 진동 중심에서 벗어났을 때 탄성 위치 에너지가 2분의 1 kx 제곱이잖아. 근데 역학적 에너지 보존돼야 된다. 이걸로 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디귿번 x는 a 지점에서는 힘 표시해보면 요 탄성력이라는 건 복원력이라 해서 원래 길이로 돌아가려는 힘이라 했잖아. 그러면 X는 A에서 지금 이 형광펜, 빨간색 형광펜으로 칠한 요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는 거잖아. 그치? 원래 길이가 여기니까. 원래 길이로 돌아가려는 힘. 근데 마이너스 A인 지점에서도 요 핑크색 형광펜으로 표시한 요쪽 방향의 힘이 작용합니다. 그치? 그래서 진동 중심으로 돌아가려는 힘이다. 그래서 힘의 방향 반대지. 마이너스 A 쪽에서는 오른쪽, 플러스 A인 지점에서는 왼쪽이니까 힘의 방향 반대입니다. 그래서 디귿번 틀렸다. 자, 13번 보면 그림은 높이가 H인 빗면 위에 근데 사실 이거 문제 풀 때 좀 팁인데 문제가 좀 길어서 또 짜증나는 부분도 있잖아. 그치? 근데 살짝 팁인데 요거 뭐 문제 길게 주면 보통 그냥 그림 설명이거든? 그래서 그것도 하나 팁이야. 그림 설명이니까 뭐 그렇게 자세하게 읽을 필요는 없고 그림 잘 보고 그냥 글은 그냥 확인하는 정도로만 보면 돼요. 그러면 요거 지금 빨간색으로 가나다 점이라고 했는데 가나다 점에서 뭐가 보존되는 상황이죠? 지금 무슨 에너지? 무슨 에너지가 보존되지? 다 알려줬다. 그렇지? 역학적 에너지가 지금 보존되는 상황이에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가에서는 뭐가 있냐면 중력 위치 에너지가 있어.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있어요. 여기 mgh만큼 있어. 그치? 그리고 운동 에너지 있나요? 가에서? 가는 그냥 처음에 정지해 있는 상황이니까 가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없지. 그리고 탄성 위치 에너지 있나요?
없어요. 그지? 뭐 진동 용수철에 결합돼 있지도 않은데 당연히 탄성 위치 에너지 없지, 그지?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나 지점에서는 요거 그림에서 뭐 표시는 안 됐지만 내가 나라고 표시했는데 나 지점에서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 있어요? 없지, 그지? 없어요. 그리고 이거 중력 위치 에너지 기준점은 내가 정하기 나름이거든.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 문제에서 최하점을 운동 에너지의 기준점으로, 위치 에너지의 기준점으로 잡잖아, 그지? 그래서 나 지점을 위치 에너지의 기준점, 중력 위치 에너지의 기준점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아직 용수철을 만나기 전인데, 그럼 운동 에너지는 있을까? 운동 에너지는 있을까? 운동 에너지 있죠? 운동 에너지 있고, 탄성 위치 에너지는 없죠? 0이에요. 그러면 이 운동 에너지가 그냥 mgh야, 그지? 그리고 다 지점에서는 얘가 다 압축되면 정지했다 그랬잖아. 중력 포텐셜 에너지 없고, 그리고 얘가 정지해 있다 그랬으니까 운동 에너지도 0이고, 그지?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있죠. 2분의 1 곱하기 K 곱하기 D만큼 압축됐잖아, 그지? D만큼 압축됐으니까 2분의 1 K 곱하기 D의 제곱이다. 근데 이 값이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려면 이 값이 mgh랑 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치?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K 곱하기 D의 제곱은 mgh다. 요거 정리하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 H에 대해서 D에 대해서 정리하라 했구나. D에 대해서 정리하려고 했으니까 D제곱은 mgh, 이 mgh를 K로 나눈 값입니다. 그래서 요거 루트 씌우면 D제곱 보면 그림은 물체 A, B를 실로 연결했고 수평면 A를 잡고 있는 손을 가만히 놓았을 때 A와 B가 함께 움직인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거기 좀 밑줄 칠 게 있는데 모든 공기 저항이랑 마찰력 무시한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뭐 단원 제목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니까 뭐 눈치챘겠지만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상황이에요. 역에보 상황입니다.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 그러면 전체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을 하면 0이 나와야 되지, 그지? 그거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쓸 수 있는 식은 중력 위치 에너지는 mgh야, 그지? 중력 위치 에너지는 mgh고 운동 에너지식은 2분의 1 mv 제곱이에요. 요 식 두 개 가지고 푸는 거야, 그지? 그리고 항상 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문제 풀 때 처음에 표를 그려가지고 하는 연습을 좀 해보세요. 표를 그려서 풀기. 이렇게 하면은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A는 중력 위치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을 보면 변화가 있을까 없을까? 얘는 높이가 변해 안 변해?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높이랑 높이 변화와 상관이 있는 물리량인데 높이가 변해 안 변해? A는? 안 변하죠? 그러니까 A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이 없는 애야. 요거는 변화량 값을 이렇게 표를 짰어. 근데 앞으로도 문제 풀 때 요거 변화량 값을 표를 짜는 연습을 좀 해보세요. 그리고 요 B에 대해서 위치 에너지 변화량을 해보면 얘는 처음에 H만큼 높이에 있을 때였는데 H만큼 내려간 거지, 그지? 요만큼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변화량이라는 건 항상 나중 빼기 처음이라 했잖아. 나중 중력 포텐셜 에너지 0이고 처음 포텐셜 에너지 mgh였어. 그러면 0 빼기 mgh 이렇게 써야 되죠. 그래서 요 값이 마이너스 mgh가 돼. 그지? 그래서 B의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은 mgh만큼 감소합니다. 그치? 그리고 운동 에너지 식을 써야 되는데 운동 에너지 값은 지금 뭘로 계산해야 되냐? 요거는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걸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 칸의 모든 물리량들을 합치면 0이 돼야 된다는 거 알겠어요? 알겠지, 그치? 근데 여기서 A와 B는 우리 많이 했던 거지만 A와 B는 한 덩어리로 움직이기 때문에 물리량들이 같아. 속도가 같아, 그치? 한 덩어리로 움직이니까 속도, 가속도 뭐 이런 물리량들이 다 같아요. 한 덩어리로, 원바디로 움직이니까. 그러면 운동 에너지식은 아까 여기서 했는데 2분의 1 mv 제곱이잖아. 이 v가 같은 상황이야. 그러면 운동 에너지 B는 요 질량비로 나눠 먹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 A와 B가 질량이 같다라고 했나? 그지?
A와 물체 A와 B는 운동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질량이 같다 뭐 이런 얘기가 없네, 그지? 근데 어쨌든 여기 질량 비대로 그 운동 에너지를 나눠 먹는 거예요. V가 같으니까, 그지? 그래서 여기는 뭐 E1이라고 하면 얘는 E2라고 해볼까? 그러면 어떤 식이 나와야 되냐면 이거 질량 비를 안 알려줬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쓴 건데 잘 됐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마이너스 mgh 이 지금 동그라미 치는 표 안에 있는 모든 물리량들을 합쳤을 때 0이 돼야 되잖아. E1 더하기 마이너스 mgh에다가 E1, E2를 다 더한 값이 0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야. 그치? 보존이 된다. 그러면 이제 그럼 A 입장에서는 이 값이 뭔진 몰라도 양수일 거 아니야. A는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한 거예요. 그지? B는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했을까 감소했을까? 이거 다 더했을 때 0이 돼야 되니까 요거에다가 마이너스 mgh에다 E2만 더하면 이제는 음수지, 그지? 그죠? 그래서 B의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한 거야. 근데 전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증가한, 보존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알겠지? 그래서 기억본 보면 A는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한다, 맞지? 위치 에너지 변화량 없는데 속도가 생겼으니까. 그쵸? 그 다음에 니은번 보면 실이 B를 당기는 힘이 한 일은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과 같냐라고 했는데, 요거 조금 내가 선생님이 설명할 게 있는데, 요거 장력이 한 일이잖아, 그치? 장력이 한 일은 대표적으로 이거 비보존력이에요, 비보존력. 비보존력이 한 일은 역학적 에너지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요거 다음 시간에 좀 정리를 해줄 건데 우리 합력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다 이거 했지, 그지? 이거 했어요. 그 다음에 비보존력이 일을 하잖아. 그럼 비보존력이라는 건 전중탄 빼고 모든 일이 비보존력인데 비보존력이 일을 하면 역학적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거야. 역학적 에너지를 변화시킨다. 이거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얘기해 줄게. 그 다음에 보존력이 한 일은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에다가 부호 마이너스 붙이면 돼요. 이거 생각해보면 높이 h에서 어떤 물체 떨어뜨리잖아.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mgh지, 그지? 근데 중력이 한 일은 mgh거든? 그래서 요거 가지고 식 하나 만든 거예요. 보존력이 한 일은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다. 그러면 요 세 식이 다 맞아떨어지죠. 그래서 이거 장력이 한 일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실이 B를 당기는 일이 한 일은 A의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과 같다. 이게 맞아요. 왜냐면 A는 포텐셜 에너지가 안 바뀌는 애잖아. 그럼 운동 에너지만 바뀌는 거 맞아요. 요거 비보존력이 한 일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좀 다시 정리해 줄게. 그 다음에 디귿번 보면 B의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A와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의 합과 같다. 이거는 이 표에서 나오지. B의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이거 마이너스 mgh잖아. 근데 A와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의 합과 같은 거잖아. 이 표에서 보면. 그래서 디귿은 그렇게 해서 맞는 거고,